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4월 FOMC의 의사록 공개가 있죠. 아마 내용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겁니다.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가 아니라 실제로 좋아진 것을 보고 나서 금리 인상에 대해 의논을 하겠다는 얘기를 또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FOMC 의원들의 전반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었나 하는 부분이겠죠. 비록 지금 당장의 금리 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FOMC 의원들이 많아진다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조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아마 시장은 주의 깊게 살펴볼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채권 수익률은 1.65% 정도로 4월 CPI가 발표됐을 때 일시적으로 치솟았다가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된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는 대형 기술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 분위기였는데요. 다만 아마존은 원격 의료 사업의 진입 가능성이 더 분명해지면서 오늘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은 지금도 아마존 케어라고 해서 아마존의 직원들이 무료로 원격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요. 오늘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뉴스에 따르면 아마존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코로나와 성병 등 몇몇 집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원격 진단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이 원격 진료 서비스에 진입할 것이란 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뉴스인데 이제는 그 시기가 거의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아마존의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반면 원격 의료 시장의 가장 큰 기대주였던 텔라닥의 경우는 오늘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텔라닥은 작년에 팬데믹 발생 이후에 원격 의료 시장의 활성화 기대와 함께 주가가 치솟았었죠. 동시에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굉장한 사랑을 받으면서 주가가 정말 날아가듯이 올라갔었는데 작년 말 정도부터 아마존의 원격 의료 사업 진출 소식과 함께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가가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텔라닥은 또 텔라닥 나름대로의 자신들이 구축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존과는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면서 일방적으로 회사가 안 좋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크인베스트먼트의 대표 ETF인 ARKK에서는 여전히 텔라닥이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도 주식수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주는 오늘 대부분 다 혼조세였는데 다만 재생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오늘도 좋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세적인 하락을 끝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중국 전기차 3인방을 봐도 여전히 하락 추세를 벗어난 상황은 아니고 또 충전 인프라나 배터리 관련 주식들을 보더라도 우하향 추세가 아직 깨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일시적인 반등으로 끝나고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저번 주 금요일에 3.5% 상승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도 1.5% 상승하면서 거의 $600 근처에서 마감을 했었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반등 추세로 접어드나 하는 기대를 줬었는데요. 오늘 재생에너지 섹터도 강세였기 때문에 원래는 올랐어야 하는 자리인데 주말 동안 시장을 뒤흔들어 놨던 비트코인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네, 지난주 주말 직전에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 바로 다음 날은 도지코인을 채택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죠. 그리고 또 주말 동안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다 처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트윗에 대해 인디드라고 대답을 하면서 마치 비트코인을 다 처분한 듯한 암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추측이 일어나자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고 트윗을 날리면서 또다시 시장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러는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행보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는 오늘 약세를 띄었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일론 머스크의 최초 발언 이후로 20% 이상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하락을 멈추고 회복 중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테슬라 주가도 불안감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현재 560달러의 전저점 지점의 지지선은 다행히도 버텨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테슬라를 둘러싸고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나왔죠. 유명한 테슬라 베어 세력이죠. 빅쇼트로 유명해진 마이클 버리가 SEC에 최근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무려 5억 3천만 달러 정도의 테슬라 풋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작년부터 이미 테슬라의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었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 풋옵션의 규모가 공개됐다는 게 굉장히 재밌죠. 근데 그 규모가 무려 5억 3천만 달러예요. 풋옵션은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익을 얻는 옵션입니다. 다만 이 풋옵션의 행사 가격이나 만기 등의 자세한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기가 베를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기가 베를린이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다만 직원들 모아놓고 사장이 열심히 해서 올해 말에 생산 시작하자 하는 얘기 정도의 분위기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 테슬라가 올해 말에 기가 베를린 양산 시작을 공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에서 올해 내에는 기가 베를린의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 내에 기가 베를린이 가동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주들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에 어떤 스케줄을 기재할 때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재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디서 인터뷰하거나 트윗을 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무게가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에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모두 가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싱숭생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주주님들 중에서도 이제 두 분류로 나뉠 거예요. 여전히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고 일론 머스크의 팬분들이랑 더 이상 일론 머스크는 믿지 않고 테슬라라는 회사만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테슬라라는 회사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현재 가격은 일론 프리미엄이 거의 빠진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의 가격만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테슬라의 올해 EPS는 대략 5.5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올해 EPS 기준 PER 100 정도 수준의 역대급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만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대에서는 더 사면 더 샀지 팔 필요는 전혀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계신 일론 머스크의 팬분들이라면 다 무언가 큰 뜻이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론 머스크를 믿고 계속 지지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